자, 오늘도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있었던 뉴스 중에서 저는 ESS 쪽 관련된 뉴스가 좀 눈에 띄었고요. 별도 신고 없이 밀폐형 ESS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한중 NCS, 신성 ST 요 두 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한중 NCS 차트를 보면 요 위치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요 특수 냉각 플라스틱이에요. 보통 이 냉각 요 부품을 보게 되면은 좀 철이나 요걸로 쓰거든요. 이렇게 파이프라인 있으면. 근데 여기를 물이 지나가잖아요. 순행식을 보통 씁니다. 순행식으로 쓸어가면은 물로 이거를 녹여요. 그래서 이제 온도를 낮추는데 이게 철이다 보니까 물이 닿으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요거를 잘 만드는 데가 이제 대만에 업체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 한중 NCS는 요거를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닿아도 부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설치비에서 약 30% 이상 일단은 저렴하다라는 가격 경쟁력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실적 가이던스가 좀 괜찮습니다. 재물을 요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매출액 부분에서는 여기에 없었던, 평균적으로 없었던 숫자가 실적 가이던스에 찍혀야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에서도 적자에서 흑자로,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을 하는지도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역시 성장을 잘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요 ESS를 별로 좋게 보이지 않는 건 이 영업이익률, 이 마진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별로 좋게 보이진 않는데, 저는 ESS도 어차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가고 거기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마진율이 적다고 해가지고 이쪽 시장을 좀 놓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템베거가 나오고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땐 테마가 형성이 되고 충분히 성장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중 NCS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라인대 박스권 여기 돌파하고 지지했던 자리 깨고 돌파하고 안착해서 좀 들어 올리고 있는데, 요런 자리까지 지금 얘가 매물 소화를 해줬습니다. 꼬리 안 들고 몸통으로 여기까지 매물 소화를 해줬고, 눌렀다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다시 여기 돌파해서 눌리고 안착해주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차트 좀 확대해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 여기 꼬리의 중심 라인대 혹은 여기 요 라인대 있죠. 여기 하락한 길이의 중심 라인대,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매물 소화로 한번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쌍봉까지는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다음 ESS 종목은 신성 ST인데요. 얘는 ESS만 전분으로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내년에 27년에 얘는 이제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이 있어서 ESS 관련해가지고 좀 수급 이렇게 잘 들어왔었어요. 지금 요런 자리까지 뺐고 저항 맞고 빠지고, 그리고 요런 라인 때 보시게 되면 지지 저항 라인 때 보이시죠? 여기는 골파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여기 지지했었던 자리 저항 맞고, 여기는 신성 S도 괜찮아 보이고, 굳이 하나를 꼽자면 제 생각에는 한중 NCS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뤄볼 내용은 요 현대차 CES 인베스트 데이 개최를 했습니다. 요게 8월 26일 날 어제 했는데, 어제 현대차 관련 애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봤고요. 나왔던 내용들은 7,809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자사주 소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주식을 샀어, 얼마를 샀어, 1조를 샀어, 그리고 1조를 우리가 태울 거야 라고 신규 매입에 대한 소각은 좋은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요. 새로 살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2조 정도 들고 있는데 1조를 팔 거야 라고 한 게 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매입을 해서 이거를 그냥 다 없애겠다가 아니라 들고 있는 거를 없앤다고 하니까 거기서 살짝 울림표가 떴겠죠. 그리고 자동차 위주의 발표를 했었고, 자율주행에 얼마다 새만금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 로봇에 대한 내용이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할 건데, 언제 출시되고 언제 나오고 언제 될 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었어요.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일단은 로봇 본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현대 모비스는 액추에이터를 만드는데 그 아틀라스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게 액추에이터가 31개 정도 필요하고 25년에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 모비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비스 이렇고 현대 오토에버 소프트웨어 모비스 얘랑 현대 오토에버랑 현대 모비스 이 액추에이터 만든 요 두 개가 저는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가 하는 일은 현장 관제 디지털 트윈 타워 그 시스템 통화 데이터 센터 요건 다 들어본 건데 디지털 트윈은 조금 생소한데 뭐냐면 그 실제 공장을 컴퓨터 안에 똑같이 복사를 해주고요. 그 안에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로봇 한두 대 만들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수천 대 수만 대 이상을 만들 거면 가상 공장에서 로봇을 합식습을 시키는데 여기 디지털 트윈 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현대 오토에버가 한다. 알아두시면 좋고 26일 날 이제 그 인베스트 데이 그거 이제 발표를 한 거고 25일 날 하루 전날에 이제 노조 협의를 했는데 제 슈퍼주니어 관점에서 예상이 되는 건 이날 노조랑 협의하면서 로봇 어쩌고 얘기하지 마라. 너네 또 휴머노이드 로봇 언제 또 돌파하고 이런 거 하면은 또 시끄러우니까 그냥 조용히 우리랑 요걸로 쇼 붙이고 합의하고 내일 할 때는 그냥 조용히 넘어갑시다. 아마 요런 식으로 뭔가 읍소가 된 게 있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그렇다면 펀더멘털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뭐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다 예상보다. 그리고 현대차에서 로봇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조금 지루해 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쪽 로봇 관련해서는 현대 모비스, 현대 오토에버 좋아 보이고 그리고 ESS 관련해서는 요 두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짜나